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빵빵하게 불려드릴 주유소 1, 2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는 역시나 FOMC가 아닐까 싶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우리 시장 역시나 관망세가 강한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종가 기준 최대치를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와중에 내 체감 그렇게 속도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제대로 나눠볼 테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유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방송이기 때문에 노란톡과 유튜브 활짝 열려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고요. 샵 0082번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화요일을 장식해 주실 두 분의 위원님도 모셔봐야겠죠. 정재훈 위원님과 저희 박원재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네, 위원님들과 함께 오늘도 시장 이야기 재미있게 나누어 볼 텐데 그 전에 이번 주는 금요일까지가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잡혀있는 재미있는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이벤트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다가오는 여름. 휴가비가 걱정된다고요? 싹 쓸어 담으세요. 주유소 휴가비 싹쓸이 프로젝트. 주도주 버티기 이지원 전문위원. 바닥주 선점장인 이정수 전문위원. 해마주는 내 손 안에 이주연 전문위원. 올여름 한 번뿐인 온라인 강연회. 주유소 전문위원 휴가비 싹쓸이 프로젝트.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온라인 무료 강연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이번 여름 휴가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다가올 하반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준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주말도 반납하시고 이곳에 나와서 재미있게 무료 강연에 준비를 해주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관련된 사항들 받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게 있다 하시면 문자로 문의를 넣어주시거나 전화로도 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는 토요일까지 장이 열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만하고 토요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드렸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모신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방금 화면으로 만나본 내용 보니까 여름 휴가비를 벌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저희가 했잖아요. 이번 여름에 전문위원님들 사실 코로나19 좀 끝나면 놀러 가고 싶은 마음 크실 텐데 위원님들은 백신도 다 맞고 코로나19도 끝나고 여름 휴가 갈 수 있다고 하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박원재 전문가님 어디 가고 싶으세요? 우리는 뭐 다닐 만큼 다 다녀서 이제 안 다니고 싶으세요? 소소하게 그냥 가까운데 편안한데. 어디요? 산? 바다? 산, 바다? 산 좋아요. 자, 아니 왜냐면 박원재 전문가님은 저번에 이야기를 나눴을 때도 난 그래도 등산 정도는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재훈 전문가님과 저는 운동을 하지 않아서. 운동한다니까요. 무슨 운동 하시는데요? 아, 진짜 유산소 운동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유산소 숨만 운동. 쉬시는 건 유산소 운동이 아니에요, 전문가님. 에이, 유산소 운동 맞아요. 그러면은 여름철 휴가비 만약에 벌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누가 준다, 휴가비 준다 하면.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네. 휴가비 벌레다가 휴가비 날려요. 지금 시장 자체가. 휴가비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단기로 보자는 거 얘기 아니에요, 이게. 단기로 그러세요? 벌레다가 잘못하게 되면 휴가비 날려요. 아니, 여름이 이번 연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그렇죠. 10년 뒤, 20년 뒤 휴가비를 벌고 싶을 수도 있죠. 올해 휴가비를 빡 가려고 했는데 이게 참 원치 않는 장투를 해갖고 내년에 가야겠을 거예요. 그렇게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뭐 이번 여름만 여름인가요? 여러분들 휴가비 이상으로 또 벌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하면 또 여러분들 힌트 얻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저 정말 포장 잘하죠, 위원님.
그다지 잘하는 것 그런가요? 같지는 않은데. 잘해요. 잘하죠. 아, 네. 역시 박원, 역시 구도팀.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은 뭐 놀러 가신다고 하셔도 여러분들 또 리딩 해드려야 되고 이 시장 봐드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뭐 가기가 쉽지 않지만 휴가비를 가는 마음으로 휴가를 가는 느낌으로 좀 더 신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주식 뇌구조 시간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머릿속은 어떤 키워드로 꽉꽉 찼는지 첫 번째 전문가님부터 만나보시죠. 네, 시장에 대해서는 주도주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수급 관련해서는 외인 선물 프로그램이라고 적어주셨고요. 업종과 관련해서는 섬유의복 적어주셨고 역시나 이번 주 FOMC 회의 결과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인프라라고 또 적어주셨습니다. 다음 전문가님도 만나볼까요? 네, 시장에 대해서는 순환매라고 적어주셨고 그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매도, 수급과 관련해서는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업종은 종목장과 테마장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어닝 시즌과 정부 정책이라고 오늘 시장 키워드를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하면 역시나 FOMC 결과를 앞두고 있어서 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좀 숨죽여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이번 FOMC 회의에서 뭐 파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겠냐, 뭐 괜찮지 않을까, 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일단 우리 시장에 대해서 오늘 주도주와 순환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주도주라고 하면 주도주가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위원님? 주도주가 없으니까 썼겠죠. 주도주가 없는 시장이다. 확실히 그래요? 시장은 이 수익 나기 편하려면 주도주가 보여야 돼. 그렇죠. 그러면 시장이 아주 편합니다. 최근 시장이 생각보다 지수가 지금 종가로 계속 역사적 고점이에요. 지수는 좋아요. 역사적 고점이에요. 네. 더 이상 없어요. 종가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사상 최고가예요. 그런데 참 암담한 통계를 하나 봤는데 네, 뭔가요? 모 리서치 팀이 이제 증권사 계좌를 한번 서칭해 봤대요. 네. 동학개미가 얼마나 스마트하게 투자했는가. 네. 투자 결과를 봤더니 네, 참담한가요? 안타깝게도 많이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스마트한 개미라고 하는데. 스마트하지 않아요. 이 영원한 숙제인 게 주식시장은 모두가 희망을 갖고 달려오지만 영원한 게 소수의 게임입니다. 누구나 수익을 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가 하는 그 투자 방법이 수익 날 수가 없는 방법으로 투자를 해요. 네. 그게 어떤 거죠? 예, 추종 매매. 추종 매매를 해요. 따라가는 거죠. 네. 무조건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모든 물건은 쌀 때 사는 게 아주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세일 때 사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 소비 시즌도 프라이데이, 그렇죠.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중국도 춘절. 네. 이럴 때 왜 사나요? 제일 엄청나게 싸니까. 세일을 네. 하니까. 네. 그런데 딱 두 품목은 그렇게 안 하는 품목이 있어요. 네. 그게 명품과 주식이에요. 명품과 주식. 이 두 종목은 절대로 싼 거 안 삽니다. 싼 구간에 안 사고 가격을 천정부지로 쳐 올리면 그때 사는 이상한 습관을 갖고 있어요. 가장 인기 있을 때. 네, 그래서 그 전제는 뭐냐면 내가 이 올라가는 걸 따라잡으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버스 정거장 이론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주식을 편안하게 하려면 정거장에서 승차하면 아주 안전하게 탈 수 있는데 네. 대부분의 투자자는 60km에서도 잘 안 타고 80km 이상 과속 구간에서 네. 그걸 올라탈라래요. 그리고 또 재주가 좋아서 올라탑니다. 네. 어쨌든 네. 타요. 네. 잡긴 잡죠. 올라타는데 얼마 못 가서 꼬꾸라져요. 그래서 이 역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니 그러면 요즘은 어떨까요? 요새 순환매가 정말 빠르죠. 그렇죠. 정말 빠릅니다. 3일을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시세가 난 섹터가 3일 연속 가는 거 별로 잘 못 본 것 같아요.
하루나 이틀이에요. 그러면 하루 딱 보고 이번에 이쪽이나 하고 이거 안 가는 거 이제 또 때려치고 올라탔어요. 근데 다음 날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그 다음 날 빠지고 딴 데 또 가. 이거를 3번만 반복해서 손절매 5%, 7%, 10%를 3번 반복하면 계좌는 나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전략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실패가 아니라 전략의 부재예요. 그렇죠. 이게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왜 그 시간 투자하고 노력 투자해서 시장에 돈을 이게 기부를 하냐고요. 네. 밖에서 보면 이 자산이라는 게 네. 정말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왜 주식시장만 들어오면 게임 머니가 되는지. 네, 주식 예탁금은 게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의 잔고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거 인출하면은 밖에 나가서 우리가 목적 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아까 도앵커께서 네. 여름 휴가 자금을 네.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마인드예요. 목적 자금에 맞는 매칭되는 전략. 그렇죠. 전략이 있으면 돼요. 이를테면 여름 휴가기를 벌겠다. 그런 전략이 있으면 이거 할 수 있어요. 매년 반복됩니다. 여름 수혜주가 있거든요. 네. 여름 수혜주가 있어요. 찾아보면 나와요. 이거를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휴가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날 더워지고. 지금 사는 게 아니라 겨울에 밀짚 모자를 사는 거죠. 그래서 뭐 한 봄 즈음에 뭐 매년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뭐 빙가류, 식음료류, 아니면 뭐 공기청정기류, 네. 에어컨류 이런 것들을 샀으면 지금쯤 휴가비 나오고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준비한 사람은 그냥 주식시장은 그냥 준비한 패턴의 반복이고 그 대신 남 따라가지 않습니다. 남들이 안 할 때 하고 남 따라가는 투자를 하면은 항상 80km에 올라타서 100km 가서 잠깐 기분 좋았다가 네. 사고 납니다. 아, 맞습니다. 사고 나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정확히 진단해야 되는 게 지금 시장에 주도주가 없어요. 주도주가 없다는 거는 내가 지금 뛰어가서 짧게라도 수익을 먹기가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장은 다음을 기다리는 시장, 다음을 기다리는 전략. 네. 그 다음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또 나와요. 네. 그래서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내가 준비한 플랜을 가지고 넉넉하게 꼭 여름에 수익 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죠. 네, 돈이라는 게 내가 원한다고 수익 나는 게 아니에요. 수익은 시장이 줍니다. 그래서 시장은 때가 되면 수익을 줘요. 그러면 내가 가진 종목이 언제 수익을 줄지를 플랜을 가지고 기다리면 네. 대체적으로 수익을 줍니다. 시장은. 그런데 이런 플랜을 안 갖고 있으면 근데 이 플랜 잡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이게 짧은 시간에 드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주식 쉽지 않습니다. 주식 쉽지 않은데 자꾸 쉽게 갈라내니까 꼬이는 거예요. 네. 주식이 쉽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이 쉽지 않은 걸 내가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테스트를 하세요. 근데 하다 보면 각 투자자나 이제 시청자분들이 다 틀리니까 환경이 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는 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있어요. 그럼 그것만 하면 돼요. 종목도 모든 종목을 다 알 필요도 없어요. 종목 그저 한 10개 종목 갖고 평생 주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릇에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아니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든지. 좋은 사람, 좋은 좋은 멘토를 사람. 만나든지. 네. 왜 그러냐면 그러면 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이 뚜렷하지 않은데 네. 남의 조언을 듣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결과를 갖고 오는 게 대체적인 결과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주도주 없이 시장에 체감을 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수는 자꾸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는데 내 계좌는 그런 것 같지 않다라고 느끼는 분들 혹은 매일매일 올라오는 특징적인 종목이나 그런 업종들, 테마들을 따라서 들어가서 꽉 물리기만 하고 자꾸 시장에 돈을 반납하고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내가 과연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전략이 있는지, 전략이 부재한다면 나를 이끌어줄 만한 멘토는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같이 또 빠르게 또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에선 더 어지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뭘 하려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반이나 간다는 네. 이야기가 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일수록 가만히 있는 것도 전략일 수 있다. 그게 전략이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주요 포트폴리오를 딱 구성해 놓고 네. 내 순서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요. 왜냐, 수익은 시장이 주는 시장이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 빠른 순환매에 대해서 또 정재훈 전문가님이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한 줄 정리로 그냥 이번 시장 순환매 이렇게 정리해볼까요, 저희? 네, 순환매. 그러니까 순환매라고 한 하면 줄이에요, 이게 순환매. 그렇죠. 한 단어죠. 한 줄이 단어죠.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순환매다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문장이잖아요. 근데요. 그러니까 그걸 풀이를 해주셔야죠. 뭐 순환매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지, 순환매하고 이제 그냥 마침표 찍으면 궁금하니까. 박 의원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 동의하세요? 다 동의를 하죠. 네네. 이제 중요한 게 과연 주식 초보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할까? 그럼 저는 주식을 했을 때, 시작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그걸 고민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네. 갑자기 초심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죠.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는 지금도 초심이에요. 지금도 아니지. 초심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네. 전 첫거리 하자마자 깡통 찼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네요. 한장표지가 돼서. 지금 여기 계세요, 그냥.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문제가 뭐냐면 네. 제가 이렇게 초보 때 그 주식을 하게 되면 사자마자 모든 일이 손에 안 잡혔었어요. 올라가나, 얼마 올라가는구나. 좀 내버려뒀다. 빠지면 또 내 돈 까이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이실 거예요.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고 빠지면 같이 그냥 매도를 하고 그런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그나마 저보다 더 좋은 긍정적인 건 뭐냐면 네. 저는 빠지면 가차없이 그냥 쳐냈어요. 아. 근데 요즘에 이 주린이 분들은 버티죠. 작년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손해보고는 못 팔아. 그렇지. 그 마인드가 있어요. 일명 정신이라고 하죠. 네, 버티면 올라간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안 그럴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작년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올해부터는 그렇게 되지는 힘들 거예요. 죽어 나가는 섹터가 생길 거고요. 치고 나가는 섹터들이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너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간다라면 어느 정도 뭐 차트적으로 보든 혹은 기본적 분석을 보든 그런 부분들을 보고 대응점을 좀 찾아야 돼요. 근데 요즘에 흐름들을 좀 보면 하루는 자동차 갔다가 하루는 또 조선 가고 철강 가고 화학 가고 증권 가고 은행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돈단 말이에요. 내수 쪽 섹터도 돌고. 그러면 계속 따라다니기는 힘들어요. 대부분의 전업 투자자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다니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조정을 받게 되면 어떤 게 올라가게 되면 그 한 순환이 돌니까 그러면 그 순환 다음 거를 또 노려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쉬어가는 그런 종목에서 빠져있는 종목에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은 그거 사놓고 기다리면 돼요. 근데 기다리면 되는데 막상 사놓고 나서 내일 순환매 나오겠지? 그거 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안 올라가요. 길바닥에 껌딱지 마냥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게 올라가네, 막 건설이? 그럼 요거 쳐내고 요거 산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날 얘가 빠지고 얘가 올라가요. 그런 시장의 경험들이 좀 많거든요. 시장이 뚜렷하게 안 보일 때는 두 가지예요. 매매를 쉬든가 아예 안 하든가 아니면 좋은 기업을 사서 기다리든가. 이게 가장 리스크가 적은 그런 적은 상황이에요. 그렇지가 않고 나는 발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 너무나 좋은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입맛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 좋고 네. 지금 수남매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힘드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힘드실 건데 계속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에 한다며요. 네. 휴가비 뭐 그 얘기를 하는데 아마 좋은 종목군들 많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런 종목군들 강연에 참여하셔가지고 그런 것들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분명히 이주연 전문가 몇 개 얘기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정수 전문가도 분명히 몇 개 얘기해 줄 거예요. 네. 그런 종목군들 관심 있게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오늘 뭐 그쪽보다는 박 의원님이랑 저랑 오늘 종목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아니, 홍보를 해주시는 줄 알았더니. 결과는 이 방송에 이 저희 종목을 놓치면 그냥 말짱 꽝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일부 보시고, 아이고, 나 또 혼나고 있네 하고 듣기 싫다고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2부까지 보셔야 되는 이유가요. 2부 끝에는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가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전략은 노란톡에서만 공개를 합니다. 우리 박원재 위원님이 그리고 정재훈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다가 뼈 맞는 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누가 방송에서 내 얘기하네. 오늘 이거 샀는데 옆에 거 올라서 옆 동네로 갈아탔더니 또 내가 갖고 있던 종목이 오르고 이러면 사실 배가 너무 아프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순환매에 따라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 매매를 내가 하고 있지 않았나 하시는 분들 노란톡 활짝 열려 있습니다. 히든 종목도 궁금하시고요. 전략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도움 말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뇌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뒤돌아보셨어요, 전문가님? 아, 근데 제가 뭘 썼나 궁금해서. 그러니까 여기 와서 자꾸 복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뭘 썼나. 근데 좀 보면 오늘 시장에 뭐 이슈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뭐 전문가님들 꾸역꾸역 쓰신 느낌이 납니다만 FOMC 회의를 좀 앞두고 꾸역꾸역 쓴 건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서 썼어요. 꾸역꾸역 쓴 거 아니에요? 아 진짜요? 아니 어떻게 이 원고를 어떻게 보고 이게 꾸역꾸역 썼다는 표현을 하시죠? 아니 아까 들어오시자마자 여기에 내천자를 팍 그리고 들어오시길래 나는 혹시나 저희가 괴롭혀드린 줄 알고.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죠? 그 웃으시면서 들어온 거 맞죠? 정석껏 쓴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정성스럽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요, 이렇게. 네, 두 손 모으고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키워드를 먼저 볼 거냐면 있지만 오늘 뭐 수급에서는 뭐 개인들만 샀으니까 뭐 수급에 대해서 혹시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점 있을까요? 근데 아마 이게 박 의원님이 저게 아마 포괄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 저게 포괄적인 건 좀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네네. 프로그램 매도가 징그럽게 안 들어와요. 이게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려면 선물의 흐름들이 괜찮아져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그게 그러니까 지나갔죠. 동시만기 때 딱 좋아질 듯 하다가 9월물로 넘어가면서 다시 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져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특히나 네. 비차익 쪽에 매수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계속 프로그램 매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프로그램 매도가 아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줘야지만 수급이, 지수의 네. 체감은 상당히 좋을 거고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올 거고 네. 답답하게 막혀 있는 것보다 시원하게 뻗어나갈 수가 있는데 네네. 그게 아직까지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답답한 시장이 나오고 있는데 저 프로그램만 돌아오면 네. 아마 시장은 좋아지지 않을까. 수급이 좀 그렇게 꼬여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 물꼬가 좀 튀지 않을까라고 좀 그리고 이야기를 솔직히 해드렸고. 네. 작년 3월 달 코로나 때 최저점을 찍고 나서 여기까지 올린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끌어올렸어요. 그렇죠. 솔직히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연기금이나 뭐 잘한 게 뭐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열심히 해갖고서 이렇게 시장을 딱 받쳐주고 한국 증시를 받쳐줬는데. 전문가님 눈이 2배가 되네요. 그럼요. 커질 수 있네요. 작단 얘기예요? 아니 평소에 이렇게 눈웃음 짓고 계시다가 갑자기 커지셔가지고. 나중에는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면서 네네.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을 쫙 올릴 거예요. 오지 않았어요. 그런 시장이. 그런 시장이 그럼요. 머나먼 시장까지 보고 계시는군요. 그럼요. 아마 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작년 들어와서 네. 시장을 아주 짧게만 보신 분들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우리 시장이 그 주기가 있어요. 사이클이 있는데 작년 같은 시장을 보통 10년에 한 번 오는 장이라는 10년에 한 번 정도. 네. 그리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를 보면 우리 시장이 월봉인데
그냥 껌딱지 붙듯이 딱 붙어 있는 시장을 우리는 7, 8년 경험을 했었어요. 원래 이제 박스피라고 불렀잖아요. 네, 그래서 네. 누구도 참여하지 않는 시장.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역동성이라 그러는데 역동성을 표현하는 게 이제 변동성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변동성 지수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예전에 2010년 이전만 금융위기 이전만 해도 변동성이라는 걸 하루에 1% 정도 변동을 한다면 지금이 지수가 3,200이니까 하루에 고점과 저점이 32포인트를 하면 1%죠. 그게 원래 2000 이전의 시장은 1%였어요. 그러면 변동성 7, 8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중반에 얼마나 재미없는 장이었냐면 변동성이 10이에요. 10. 하루에 0.5%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시장으로 고가와 저가가 15포인트. 그럼 장중에 땡쳐서 위아래로 그런 0.5% 움직이는 시장에서 데이 트레이딩 한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변동이 안 나니까. 그런데 이게 위기 때 역동성을 키우다가 이 역동성을 키워주는 건 뚜렷한 매수 주체가 들어올 때 역동성이 생기는데 네. 우리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학개미가 오면서 네. 시장의 역동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시장을 대응하고자 하는 매수 세력이 생겼고 그게 기관과 개인이 아니라 해서 시세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2003년에서 8년까지의 시장을 보면은 이때의 역동성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주도해서 시장을 올렸는데 2003년부터 500에서 2000포인트가 4배가 올라갈 때 이때도 개인이 다 올렸어요. 네. 이때도 외국인이 70조를 팔았습니다. 이때 70조를 팔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동일본 제도 이 지진 이후에 70조를 그대로 다 사요. 그리고 작년 올해 해서 50조를 팔았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은 한국 주식시장의 대주주예요. 이들은 한국을 떠났습니다. 한국이 도저히 산업구조 맛이 가고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 할 때 떠나겠죠. 네, 매력도가 아예 없으면 가겠죠. 네. 그런데 지금 중국을 대신하는 서플라이 체인을 찾는데 한국과 대만만큼 매력적인 시장이 없어요. 이 시장에서 외국인이 만약에 팔았던 50조를 사면 네. 누가 팔까요, 주식을? 예.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기관이 지금 역할을 전혀 못하는데 네. 이거는 정말 좀 반성해야 되는 게 주식시장, 자본시장은 그 나라의 경기를 측정하는 가장 주요한 지표입니다. 하다못해 경기 선행지수에 종합주가지수가 들어가요. 그렇죠. 경기 판단할 때 종합주가지수를 넣어놓고 그러면 경기를 좋아지게 만들려면 종합주가지수를 관리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죠. 종합주가지수 관리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 수급이라는 기관이 왜 필요냐 하면 안정적인 수급 기반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요국의 선진 지수로 편입되어 있는 우리가 MSCI 선진 지수에 빨리 편입이 돼야 되는데 선진 지수에 편입되면은 좋은 게 뭐냐면 연기금에서 자금이 그냥 많이 들어와요.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자산 어셋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국내에도 지금 간접 투자하는 펀드는 많이 망가졌지만 국민연금 논란이 많겠습니다만 국민연금은 어쨌든지 2030년 중반까지는 계속 기금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스케줄이 올지는 좀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퇴직연금이 지금 한 200조 있는데 네. 전혀 안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이게 제도적으로 만약에 지금 동학개미가 이렇게 들어와서 시장을 좋게 보고 막 받쳐줬는데 퇴직금을 왜 놀리고 있죠. 놀리고 있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 갖고 있는 이 종합주가 지수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거나 네. 야 이건 정말 위험하니까 떠나야 되거나 이런다면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는데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합주가 지수가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적정 가치를 받아야 돼요. 네. 지금 코스피는 적정 가치 대비해서 좀 싼 구간, 과거 대비해서는 많이 비싼 구간이 많은데 네. 그거는 뭐 다른 나라도 이렇게 통화가 풀린 마당에 과거랑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같이 애정을 갖고 이게 나라 잘 되기 위해서도 주식시장이 살아나야죠.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배당 나오고 가계소득 때문에 고민이 정말 많은데 가계부채 때문에 고민 많잖아요.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득을 늘리는 거고 네. 소득을 늘리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건 자산소득을 늘리는 거고 그렇죠. 자산소득을 건전하게 부가가치 병행할 수 있는 게 주식 자산이에요. 한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좀 여러 우리 그 동시대의 구성원들이 애정을 갖고 종합주가지수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해주셨는데 일단은 개인들이 끌어올렸던 시장이니만큼 거기에 맞게 다른 수급들도 도와주면 더 우리 시장이 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에 대해서 두 분이 또 신랄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을 좀 봤으면 다음은 저희가 이제 업종에 대해서 여쭤봤던 것 같은데 박원재 전문가님은 오늘 강했던 섬유의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정재훈 전문가님은 이 시장 자체가 이제 종목장과 테마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렇게 업종 흐름을 정리를 좀 해주신 걸까요?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종목 업종군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지났는데 종목장하고 테마장 이걸 말씀을 드렸던 게 시장에 있어서 주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네. 종목 움직여요. 또는 어떤 재료와 이슈를 가지고 있는 테마성의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어떤 업종군들이라도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고 빠지는 종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IT 섹터라고 해도 빠지는 종목군들이 있으면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뭐 다른 얘기들보다 뭐 FOMC에 대한 얘기보다 오히려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섹터들은 다 빠졌어요. 그리고 실적 전망이 좀 괜찮다라고 했던 업종이나 종목군들은 다 올라갔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선진 시장의 흐름들이 아시아 시장 다음에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닝 시즌에 이제 점점 서서히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국내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실적이 좋아지고 혹은 실적이 좋은데 많이 못 올라갔던 애들 그런 애들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업종을 불문하고 그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테마성의 흐름들을 타고 움직여주는 전형적인 종목장으로 좀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 업종군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는 대신에 계속 개별적인 플레이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지수가 전고점을 넘어가고 뭐 여기 올라가게 된 3,300 정도 때까지는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자리대 올라간다 하더라도 주도주가 딱 생겨나서 팍 치고 나가는 그런 시장은 없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러한 시장이 나타나면서 순환매는 순환매대로 돌고 그러면서 서서히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쫙 갑자기 올라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저는 더 후유증이 더 클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꾸역꾸역 그냥 매일 꾸역꾸역 올라가거나 혹은 횡보를 해주거나 그러면서 매물 소화를 해 나가면서 순환매를 계속 돌리는 게 오히려 답답한 그런 생각은 있어도 네. 이게 또 안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모습들은 이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미장을 봤을 때는 어닝 시즌에 대한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다라고 하면서 아래 키워드까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종목이나 테마장에 대해서 이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을 보면 우리 박원재 위원님은 섬유의복 보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늘은 또 어디가 타깃이 됐나 봤더니 또 소비 관련해서는 섬유의복이 수혜를 받았어요? 오늘 좋았어요. 네. 섬유의복은 제가 이제 몇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네. 보복 소비는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로 전체적으로 다 이쪽 섹터가 좋아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이제 묶여서 집 밖을 못 나가니까 굳이 뭐 구매를 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 백신 맞고 전부 나오죠. 그쵸.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주요 상권 가면 자리가 못 앉을 정도로 빠글빠글해요. 이미 뭐 백신 접종률 올라간다니까 이미 바깥 활동을 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식을 이렇게 느낌으로 하는 것보다 어떤 종목을 딱 선정이 되면은 이 종목이 싼지 비싼지를 어느 정도 객관화된 데이터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업사이드가 얼마 있는지를 보고 이런 식으로 가면 좀 편해요. 오늘 아마 소비주 중에서 의류주 중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냈던 게 코스닥에서는 이제 더 네이처 홀딩스라는 기업이 오늘 상승폭이 커요. 10.96%. 네. 그러면 이게 뭐 하는 회사냐?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의류 브랜드를 가지고 단일 아이템으로 쭉 갑니다. 그러면 실적이 얼마나 좋은데 하면 한번 계속 이런 식으로 제가 방송할 때 보여드리죠. 네. 재무 추이를 한번 보세요. 어렵지 않은데 추정치를 딱 보면 작년에 2,900억 매출에 550억 영업이익에 당기순이익 400억 났어요. 그럼 퍼가 6.52배입니다. 퍼라는 거는 이제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라 해서 회수 기간 내가 투자한 돈을 몇 년치 영업이익이면 당기순이익이면 내 돈을 회수하. 우리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 평균 퍼가 한 13배 돼요. 13배 되는데 6배수랍니다. 올해의 추정치를 보니까 매출이 엄청 퀀텀 점프를 해요. 3,700억에 영업이익이 684억, 당기순이익이 540억 해서 지금 포워드로 7배 반 정도. 여전히 싸요, 올해까지. 그럼 이것만 이러냐? OEM 업체를 다 보면 다 쌉니다. FF도 싸고요. FF는 MLB 브랜드로 중국 시장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휠라 코리아나 이런 거는 이제 미국의 골페어로 들어가서 네. 그런 이슈가 있고요. 국제 글로벌 OEM을 하는 거는 우리가 동남아에 이제 공장을 세워서 선진 시장에 이제 브랜드를 OEM 받아서 하는 영업 무역이나 이런 회사들 한세실업 전부 쌉니다. 그런데 이 트렌드가 이제 보복 소비가 일어나서 매장에 가면은 의류 구매가 많이 일어나고 이게 몇 분기는 갈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이 섹터는 그냥 이벤트 드리븐이 아니라 아마 펀더멘탈로도 좀 해볼 만한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출발입니다. 그러면 내가 포트폴리오에 뭐 의류주 하나를 좀 넣어볼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죠. 우선순위로. 그러면 내가 이게 무기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클, 보복 소비가 이제 시작됐으니 이게 언제 피크를 찔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다음부터 자료를 내 혼자 추적할 수 있어요. 이거 추적하는 방법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검색어만 해도 돼요. 그렇죠. 네. 네, 검색 타점을 딱 쳐서 최근에 검색 순위 상위로 쭉 쳐보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트렌드를 팔로우하는 방법은. 그것도 그러니까 공부법 중에 하나네요. 우리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제 차트와 가격만 딱 두 개만 보는 것 같아요. 호가창과 차트. 근데 주식을 호가창과 차트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귀신처럼 잘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이 본능적으로 타짜라는데 그 매매에 선천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한 10,000명에 1명 정도? 네. 대부분은 안 맞아요. 대부분 안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증권사에 오래 다녔으니까 네.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는
직원이 한 2,000명 정도 돼요. 2,000명 정도 되면은 그 중에는 이게 직업이니까 처음에 다 하는 게 이제 차트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럼 직원들이 제일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증권사 직원 2,000명 중에 네. 주식으로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는 살짝 들었어요. 저는 금융권에 일을 하면 좀 이런 정보가 빠르니까 좀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네, 되게 차트 매매, 네. 호가창 매매, 정보 매매를 해요. 아, 네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대체적으로 한 50억 이상 번 사람들이 한 2% 수준 됩니다. 그러면은 한 마음이 아프네요. 40명, 3, 40명? 그러니까 그 수많은 직원 중에 한 그 정도만 주식이 자기한테 그럼 그 사람들도 과정이 똑같아요. 처음에 네. 차트 매매, 정보 매매, 호가창 매매 처음에 다 합니다. 네. 그 처절하게 다 깡통 나고 야 이건 아닌가 보다. 그럼 뭐지? 기업 분석을 해서 좀 시간을 타임 테이블을 좀 길게 늘어놓으면 네, 레퍼토리가 좀 있군요. 다음 분기가 자기가 이제 이게 보이는 종목이 생기면 그 하나하나로 야 이렇게 했더니 100% 수익이 나네? 200% 수익이 나네? 이게 이제 비중 있게 투자를 해서 그래서 일정 기간 한 10년 지났더니 네. 그렇게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증권사 직원들도 2%밖에 안 되는데 일반 투자자분들이 더 하겠죠. 그렇죠. 일반 투자자분들은 한 1% 잡으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100분이 투자하시면 한 분 정도만 주식으로 성공하실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지금 장이 이렇게 좋은데도 수익이 안 나는데 이 장은 언젠가 틀림없이 또 꺾입니다. 역성장을 해서 아주 치명적으로 또 성을 주고 갈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시장은 우상향합니다. 주식시장은 계속 우상향 성장을 하니까. 그런데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 내가 준비한 성장이 있어야 돼요. 주식시장은 틀림없이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하는 주기와 내가 준비한 종목의 주기가 한 번만 맞으면 엄청난 결과를 줍니다. 엄청난 그걸 경험해야 돼요. 네. 그래서 500만 원을 넣었더니 2천만 원이 되고 그 2천만 원을 넣었더니 1억이 되고 이런 경험을 해야 주식에서 성공하지. 야 오늘 5% 먹었어. 다음날 아씨 원점이야. 이거 10년 반복해봐야 주식시장에서 말씀드렸지만 1%가 되느냐 아니면 내가 1%까지는 모르겠고 난 그냥 건전한 자산 관리를 하겠다. 그럼 간단합니다. 인덱스 투자를 하세요. 인덱스 투자하면 기본은 갑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뚜렷하면 주식시장에서 먹고는 살아요. 아주 큰 수익은 안 나도 한마디로 내가 1년에 한 10% 수익 낼게 10%는 냅니다. 정말 단언컨대 주식시장에서 1년에 10%는 내요. 전략이 뚜렷하면. 근데 대체적으로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네.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내가 어렵게 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주식시장은 그냥 성장해서 우상향을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주식시장과 어떤 호흡을 맞출지 내 전략이 있어야 돼요. 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오늘 들으시면서 좀 스스로 자기 반성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략이 부재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시장의 흐름에 잘 발맞춰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너무 최근에 빠른 순환매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주유소 3부 잠시 뒤 10시부터 종목 상담은 시작이 됩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지금도 받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상담은 잠시 뒤 오후 10시부터 방송이 시작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노란톡도 좋고요. 문자도 좋고 전화도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미리 접수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내구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또 많았는데 사실 뭐 경기 민감주라든지 아까 보니까 인프라라든지 정부 정책이라고 또 두 분이 정리해 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기가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해서 이 원고는요. 네네. 그대로 하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궁금해서요. 자,
네. 다음 거 넘어가. 네, 이렇게 닫아버렸습니다. 우리 정재훈 전문가님 뭐라고 하실까봐. 야, 여러분들 진짜 이거 실수하시는 게 내가 여기서 정부 정책 몇 개를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이거 놓쳤어. 끝났어 이미. 네, 그거는 우리 PD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료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해달라고. 체력이 안 돼서 체력이 안 되세요? 네,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님. 그래서. 숨쉬기 운동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 다음 코너인 애프터 스탁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장이 끝난 뒤에 올라오는 소식들도 있고 장이 끝난 뒤 우리가 그러니까 연극이 끝난 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다뤄보는 시간인데 오늘 좀 접수가 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만나보면 IDP랑 한창재즈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정치인 관련주로 해서 올라온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시외에서도 움직였다고 해서 두 종목이 좀 이름을 올렸는데 거대 여당이죠. 이제 더불어민주당 관련해서 뭐 이제는 대선 후보자를 좀 이제 대권 후보자를 빨리 설정을 해야 되는데 뭐 거기서 3위에 이름을 새롭게 올린 정치인 관련주로 해서 오늘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대선이라는 것도 내년에 어찌됐든 하긴 해야 될 거니까 관련된 인물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이 종목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궁금합니다. 별로 할 얘기 없어요. 네, 우리 박은조 의원님은요? 나 처음 보는 네, 이런 게 생방송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난 들어본 적 없다. 왜냐, 내가 안 보는 종목이다. 안 보지는 않죠. 네, 보긴 보시죠? 뭐 한글이니까 읽기야 읽겠죠. 아이디 이 기업이구나. 잘 한창재즈 읽으시네. 제주주구나. 네. 안에 떴다고 해서 다음 날 뭐 뜬다는 요즘 시장은 더욱더 그런 시장 아니죠. 그죠? 네. 그러면 능력이 되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따라잡을 자신이 있으면. 그렇죠. 대응할 수 있는 분들만 하시면 돼요. 자, 단적인 예로 네. 과거의 대선주 몇 개만 좀 봅시다. 과거에 대선주 안랩에서 대선에 나오고 뭐하고 여차저차 으쌰에서 올랐어요. 잘못 빠져나오게 되면 순식간에 반토막이에요. 이게 대응이 되게 힘들어요. 이게 월봉 차트 보면 여기서 샀으니까 여기서 팔면 되지 요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 어렵죠. 성향, 이 투자자분들의 성향을 보면 나는 때려 죽여도 못 팔아. 손실 보고. 그러다가 이렇게 몇 년을 고생을 해요.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도 잠깐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지금 모 인맥주 보게 되면 자, 남선알미늄 뭐 이것도 인맥주예요? 네. 반응 좋았어요. 2019년도, 20년도. 근데 아직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여기서 산 사람들은 할까요? 이게 좀 문제죠. 그죠? 요즘에 또 그쪽에서 뭐 좀 이렇게 잘 나가고 뭐하고 뭐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이재명 관련주 뭐해서 뭐 그런 종목군들이 있죠. 지금 좋아요.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대응 순식간에 잘못하면 골로 가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맥주, 그러니까 테마는요. 올라가고 있는 거 와 올라간다 해서 하는 건 늦었어요. 네. 이미 알겠습니다. 늦은 거고 네. 이미 밑바닥에서 다 잡아놓고 나서 세게 먹으려고 테마주를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이미, 분들의 그렇죠. 것인 거죠. 네. 이미 매수를 해놓고 기다렸다가 시세의 흐름들이 나오는 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단점으로 이 정치 하시는 분이 누군지 전 모르겠어요. 뭐 몰라요. 그 이름도. 네. 그렇다면 저는 차라리 잠룡이 될 수 있는 후보가 있어요. 네. 지금 정치 안 하고 있고. 네, 어딘가를 보고 계시네요. 네. 저는 거기 그 사람의 관련주를 찾아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금 막 이렇게 이슈가 터져 나오고 이슈 터졌을 때는 네. 늦었어요. 네, 이건 이미 늦은 단기 거죠. 트레이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맥주를 잘 안 하고 차라리 제가 계속 정부 정책에 대한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거기에 관련주들을 걔네들은 실적을 기반한 거예요. 그렇죠. 정부가 돈으로 네. 도와주니까요. 그러면 꼭지에 물려도 빠져나올 구멍을 반드시 만들어주거든요. 네. 저라면 차라리
그런 종목군들을 찾아서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뇌구조에서 정부 정책이랑 인프라를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 종목 몇 개 얘기해 주려고 그랬더니 이미 늦었지 뭐. 네, 여러분들. 하지만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그 노란톡이 없어요, 저. 걱정하지 안 들어가 마시고, 네, 제가 정재훈 위원님을 한번 열심히 설득해서 네, 공개 방송에서라도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사실 애프터스탁에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종목은 원래는 카카오였습니다. 이게 종가 기준 마지막으로 이제 시총 3위를 카카오가 드디어 좀 탈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보다 오늘 좀 코스피 시장에서 핫 이슈였던 거는 카카오랑 네이버가 어제 오늘 관전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카카오도 따라서 못 사요, 저는 겁나서. 네, 겁나서 난 못 사겠다. 우리가 또 얘기지만 네, 그 주식을 막연하게 하면은 네. 카카오가 싸요, 비싸요? 비싸요. 좀 비싸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네. 해야 돼요. 좀 그러면 비싸요. 네. 우리가 주식을 왜 자기 기준이 필요하냐면은 그 주가는 간단해요. EPS 곱하기 퍼 앤드 심리예요. 시장의 심리가 지금 카카오는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프리미엄을 받을만 해요. 음. 그런데 요만큼이라도 그 확신에 흔들림이 생기면 네. 이 프리미엄은 뚝 떨어져요. 현재 카카오가 받는 프리미엄은 PBR로 10배쯤 받고 있어요. 네. 통상 어떤 성장주도 PBR 10배에서 1년 이상 유지되기는 확률적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용자는 내가 따라가서 나 10% 먹을 거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거에 맞게 전략을 세우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게 안 맞으면은 비싸 보이면 안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비싸냐, 비싸지 않냐 스스로에게 좀 물어봐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1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 2부에서는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위원님과 함께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